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뭐 상법 개정 여러 가지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제도들이 잘 정착이 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네, VIP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한가투 9월호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전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코스피가 여태까지 제일 성적이 안 좋았던 달이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8월. 맞습니다. 8월입니다. 그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코스피가 하루에 한 7%, 8% 떨어질 정도로 하루에 그렇게 하락한 날도 있었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작년에 한 달 정도 한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8월 달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는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었고, 올해는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또 8월 첫날부터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8월 달에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은 아무래도 미국이 긴축이었었잖아요. 긴축이다 보니까 좀 더 매파적 발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국채 금리가 조금 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8월 달이 전 세계 휴가 시즌이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그만 악재에도 주가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요인으로는 2분기 실적을 보통 7, 8월에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는 큰 호재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3분기 때는 별로 실적이 크게 기대할 게 없으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좀 처분해서 차익을 실현해야겠다라는 욕구가 많이 나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8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게 방산이라든지 지주라든지 뷰티라든지 뭐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저희처럼 펀더멘털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수급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그 매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 8월은 어땠는지 월간 9월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지지난달 영상에서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8월은 시장이 어땠을까요? 주식형 펀드 전체적으로 보면 6월하고 7월에 이상할 정도로 정말 많은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때였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줬을 때가 있었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형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줬던 때였었거든요. 실제 국내 주식형 펀드에 신규로 유입됐던 이제 설정액을 보면 6월하고 7월에 매달 10조를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유입액이 있었었고요. 근데 제가 세제 개편안 7월 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코스피를 올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그 목표였던 거고, 우리는 그 정부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말로는 밸류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밸류다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과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한번 크게 폭락을 하고 나서는 그 바로 V자로 반등하지 못하고 관망을 하고 있는 도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형 펀드가 굉장히 좀 뜨거웠다는 말씀하셨고 최근에 좀 식었다는 말씀하셨는데 한가투 펀드는 어땠을까요? 비슷한 궤적이었습니다. 6월하고 7월에는 이제 한 달에 순유입액만 2천억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는 아무래도 그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월 평균 수준이 한 400억 정도 이제 순유입이 있었었고요. 수익률로 보자 그런다면 코스피 수익률이 8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8% 뭐 이 정도였었는데, 한가투 수익률이 그거보다는 조금 높지만 거의 유사한 마이너스 1.5%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영상에서 저희 한가투 펀드에서 현금 비중을 과거보다 좀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현금 비중에 좀 변동이 있었을까요? 6월하고 7월에 순유입액이 크게 발생하면서 고민이 있었죠. 이 돈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시장 이상적으로 급등하는 것 같으니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봤었을 때 6월하고 7월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현금 비중이 이제 높아졌던 케이스였던 거고요. 한가투 펀드가 주식 비중이 이제 그 90% 밑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지금은 한 95%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이 펀드 하는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조금씩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최준철 대표님은 지금 현금 비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식
꽉 채워놓으셨고 꽉 채워놓고 계시고, 조창현 매니저는 거기에 비해서 주식 비중이 90%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매니저별로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럼 매니저별로 이렇게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을 좀 다르게 두는 게 시장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시장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기보다도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의 업사이드가 얼마만큼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응인 것 같습니다. 즉 최준철 대표님은 본인이 조여하고 있는 그런 컨빅션 종목들의 목표 수익률이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현금 비중을 많이 줄이셨던 것 같고, 반면에 조창현 매니저는 올해 4명의 매니저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오른 종목은 팔고 다음번 어떤 종목을 살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처럼 6월달, 7월달에 비해서 8월달에 좀 투자 심리가 식은 때에는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분리과세도 최고세율이 올라가는데 주식시장의 부양의지에 대한 의심이 투자자분들께서 생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에 이런 것과 똑같은 질문을 제가 컨퍼런스를 가서 질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하는 그 투자 컨퍼런스였는데요. 이 증권사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되게 특이했던 게 펀드 투자 컨퍼런스였었습니다. 과연 이런 거에 사람이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하루 객석에 오신 분들만 거의 400명이 가까울 정도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맨 마지막 시간이 패널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방청객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때 질문을 해주신 한 분이 질문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은 부동산 쪽에 종사하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나는 주식시장에 대한 그 부활 아니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믿고 자기가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기준을 하향 조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상정이 돼서 배당의 요인이 없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 믿어도 되나? 그냥 말로만 저렇게 하고 실제로는 주가 부양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속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같이 오랫동안 자본시장 개혁을 바라고 이거를 봐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겠다, 이거는 자본시장 선진화하고 그렇게 연결된 주제는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비교적으로 좀 마이너한 주제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무슨 상징자산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가 부양 의지를 또를 이제 가늠하는 상징 자산이 돼버렸는데, 그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주주 충실 의무 같은 상법 개정이었던 거죠. 저는 오랫동안 이쪽에 있었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상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거야, 외국에서는 저런 게 당연하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이 바로 상법 개정이었다는 거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집중투표제라는 게 도입이 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되고 전자투표체가 도입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진짜 자본시장 선진화의 길로 이렇게 접어드는구나. 그런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한쪽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저게 갑자기 웬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 가지고 이 정부의 정책 자체를 폄하하거나 신뢰를 이제 상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뭐 상법 개정, 여러 가지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제도들이 잘 정착이 되면 정부가 공언했었던 것처럼 코스피 5,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해서 저는 코스피가 5,000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법을 개정하던 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제도가 도입되는 다음날 그냥 주가는 떨어집니다. 제도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의식을 바꾸게 되고요. 의식이 바뀌면 결국 기업들의 행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기업들의 역량을 제고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에서 있었던 소니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은 10년에 걸쳐서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일본도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양적인 성장을 중요시했었습니다. 매출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 이익이 중요했고요. 내 시장 점유율이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IR 같은 걸 보면 매출이 얼마나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머릿속에 아무리 매출을 늘려봤자, 우리가 캐펙스 투자를 하고 매출을 늘려봤자
중국하고 한국에서 계속 쫓아오는데 이기기 위해서 계속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은 매출은 느는데 돈을 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 환원도 안 되고 되게 힘들겠죠. 주가는 계속 낮은 수준에 있고요. 이거를 바꿔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니라는 회사가 제일 대표적인데, 소니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였어요? 노트북 바이오. 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노트북 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TV, 리튬이온 배터리도 제일 먼저 상용화한 게 소니였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쪽에서는 중국과 한국에 따라오는 속도를 이기기가 되게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가격 경쟁을 할 바에야 이거를 빨리 처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사업들을 전부 다 처분하거나 접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니가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컨텐츠, 그 다음에 게임,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같이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없는 고급 기술들이거든요. 그쪽에 대한 투자를 늘렸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률, 주당 순위, 이런 질적인 지표들을 중시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소니가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이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로 늘었고, 주가 같은 경우도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8배 이상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정부의 어떤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촉매가 된 건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체제 개선으로 인해서 기업이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을 하고, ROE를 올리기 위해서 주주 환원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 전체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데, 그 덕분에 일본은 과거 10년 동안 현재까지 주가를 보면 니케이 지수가 3배가 됐습니다. 3배가.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얼마예요? 3,300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10년 뒤에 주가가 그 3배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정확히 10,000포인트. 그러니까 저는 5천이 아니고 만으로도 갈 수 있는 초입인데, 지금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지금 제도를 바꿔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기업들의 행태를 바꾸고 역량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섰다. 더 이상 화학 같은 것들로 중국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쪽에서 저가 노동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싸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번 돈을 다시 주주 환원을 하고, 이런 선순환을 이뤄내야 돼.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의 체질 개선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제도적인 변화들이 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제도 외에도 자본시장에서 이게 좀 시급할 것 같다, 또는 부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PBR 0.3배라는 게 1조짜리 기업을 3천억에 승계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이 외부에 내 회사를 팔 때는 3천억에 팔지 않습니다. 1조를 받고 팔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을. 그럼 요거 두 개를 잡으려면 결국 장부가에 유사하게 최소한 장부가만큼은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팔 때도 대주주한테만 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들한테 고루 나눠줄 수 있는 의무공개 매수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월 시장 흐름과 정책 변화, 그리고 이런 정책 변화를 통해서 국내 자본시장 및 기업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8월 좀 쉽지 않은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은 어떨까요? 9월은 다행히 그래도 시장도 다시 오르고 있고요. 한가투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가투 수익률이 A클래스 기준으로 한 3.6%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지난달에 너무 아까운 게 9개월 연속 플러스 수익률의 기록이 이제 깨졌던. 네, 9연승에 실패했던. 실패했지만 네. 이제 다시 그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도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자산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달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한가투 사회자 전용재 박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